우선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좀 뒤죽박죽이라 이제 그걸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걸 어제 시장을 오늘 새벽까지 다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시장을 새벽까지 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 상황인지 하고 좀 헷갈려 하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였던 부분들이 지금 끝이 난 상태.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23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까지 너무너무 뜨거운 시장을 좀 보내서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촬영을 합니다. 시장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됐고, 또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봐야겠는데요. 일단 간밤에 증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01.95포인트 0.51%가 하락한 39,67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5일선이 결국 깨졌고요. 5일선이 결국 확실히 깨졌고 5일선을 하회하는 음봉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확실히 고조가 됐고, 그 피로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전일 설명드렸죠. 받아주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지력은 없어졌고, 지지력이 삭제됐기 때문에 지수는 조정을 받는 아주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선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좀 뒤죽박죽이라 이제 그걸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걸 어제 시장을 오늘 새벽까지 다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시장을 새벽까지 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 상황인지 하고 지금 좀 헷갈려 하실 겁니다. 무슨 상황이 있었냐? 어제 다우지수는 일단 개장하면서 움직임은 거진 없었습니다. 최근 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개장을 하면서조차도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없었던 것은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될 FOMC 의사록에 공개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발이 좀 묶여있는 모습이었고,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좀 급속도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확인을 한 이후에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의사록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뭐냐면, 사실 저도 의사록을 보고 조금 의아해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했다라는 건 뭐냐면, 참 요즘 연준의 가이드라인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연준 쪽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수의 참여자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빨리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연준 쪽에서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조금 단호했던 표현이다. 물론 이제 의사록이 5월 초에 있었던 회의에서 나왔던 부분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발표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조금 누그러뜨려지면서 완화된 맛은 있긴 하지만 생각 외로 좀 단호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이렇게 서둘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앞선 영상들을 보면 제가 그런 내용 해놨는데, 6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 3번을 올린다고 하면 특히나 어렵다. 그래서 3번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빨리 움직이면 9월이고 늦게 움직이면 12월 달이고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 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 실망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고 로 이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9월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다우지수는 약세권에서 마감이 되는 분위기를 잡혀갔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장이 끝나자마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장이 끝나자마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뭐 사실 별로 흔히 말해서 카드를 열어볼 생각을 아무도 안 하죠. 뻔한 실적이니까.
예상보다 강력한 예상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역시 실적은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참 말이 안 되는 영업이익률,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고마진 산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풍문으로 있었던 엔비디아의 액면부, 주식 분할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0대 1인데, 이 주식 분할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주식이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매입을 하지 못하니까 참여자들이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린다. 떨어뜨려서 쪼개서 거래를 좀 수월하게 하겠다. 이런 논리법인데, 주식 분할은 검색을 해보셔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누가 쓴 글이 아니더라도 꼭 사전에 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이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가치적인 훼손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너무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우리 물건 아껴 쓰시는 분들 있죠. 물건 아껴 쓰시는 분들 보면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조심스럽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대충 쓰는 스타일인데, 뭐 반대로 저랑 같이 계신 분은 또 오기야 금이야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사람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손을 많이 타게 되면 어쨌든 지저분해지죠.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항상 재밌는 건 뭐냐면, 증자가 됐든 액분이 됐든 이런 것들 항상 고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많이 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정답지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착장이 났고, 아마 다음 달부터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이제 FOMC까지도 좀 무난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직후에도 좀 무난했었는데, 그 이후에 개장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온도차가 보이기 시작하죠. 나스닥도 지금 5일선을 꺾어먹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상태. S&P 500 같은 경우도 5일선을 건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5일선을 완벽하게 깨트려 먹지 않은 상태. 하지만 다우지수가 이미 주가가 꺾인 상태. 자, 이 부분을 거꾸로 해석하면 앞선 구간에서 다우지수가 달리기 할 때 나스닥과 S&P 500이 따라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처럼 주가에 격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가는 동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됐든 나스닥 지수가 됐든 누군가는 따라 붙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지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저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우지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을 훼손하고 꺾인 상태이고요. 나스닥은 고점을 갱신한 상태가 돼서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대 지수의 길이 다시 갈린 상태가 되는데,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다우지수를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도주의 변화, 대장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대장인 다우지수, 지금까지는 대장은 다우지수니까 다우지수인 대장이 주가를 꺾여 있는 상태가 됐으면 나스닥은 차익 실현을 맞아서 따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장은 이거 두 가지의 갈림길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지난 새벽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이제 반영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FOMC는 그래도 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영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이 시작되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장이 시작됐을 때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00불을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저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기 트럭 관련돼서 급등했던 부분을 바로 절반 정도 반납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엔비디아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길이 너무나 갈려버렸습니다. 너무나 갈려버렸고, 다우지수의 조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맞는데
나스닥을 보면 또 틀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누가 맞다라고 아직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시장이 확정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석적인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연준에 대한 내용은 일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노출될 만큼 노출돼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연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스킵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연준이 아닌 부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 끝이 난 상태.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을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재료로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다시 경제 지표로 공이 넘어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발표될 실업수당부터 시작해서 PMI 등 이 지표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휘저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 어제 마지막에 다우지수를 흔들었던 게 금리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작용될 공산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운 시장입니다. 상당히 접근하기가 녹록하지는 않은 시장인데, 분명한 것은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을 때 항상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변동성이 크면 흔히 말해서 따라 붙기라도 하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기어버리면 이걸 일로 갈지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큰 재료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다시 한번 활발해지는 시간대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잘 따라 붙으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집중해서 시장 한번 따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